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한 주 정도 빨리 찾아온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제주는 지난주에 시작됐고 우리 지역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철이 되면 크고 작은 비가 내리면서 또 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걱정이 큽니다. 대비하는 방법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송 교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에 비가 자주 내리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인데 이게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네. 쏟아진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떨 때를 집중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보통 집중이라는 말 자체가 네네. 이제 좁은 곳에 많이 온다 또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내린다 이렇게 볼 텐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비가 내릴 때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아야 할까 보면 시간당 한 30mm 이상의 비가 지속된다거나 하루에 오는 비의 양이 80mm 이상이 될 때 우리가 보통 집중호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이렇게 그 물이 이렇게 비가 내려서 바닥까지 빠져나가는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원활한 그 유지를 할 때는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많은 양이 오게 되면 사실상은 이제 뭐 배수시설 기존에 있는 배수시설로 이것이 흘러가는 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네네. 항상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도로가 침수한다든지 혹은 산사태 같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많은 비가 예상이 되면은 기상청에서 이제 예보는 물론이고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잖아요. 방금 전에도 이제 또 제가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이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호우주의보와 경보 이러면 주의보보다는 경보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죠. 주의보는 보통 3시간에 강수량이 60mm 이상 되거나 12시간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이 110mm 이상일 때 발효가 되게 되고요. 호우경보의 경우에는 3시간 강수가 90mm 이상 그리고 12시간 강수가 180m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경보가 발효가 되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긴급 재난 문자 많이 받으시는데 재난 문자의 경우에는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이 관측이 될 때 발효를 하게 되고요. 혹은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이다 할 경우에는 즉시 발송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 징후를 빠르게 전달해서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장마철이다 예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름 장마철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인지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폭우가 내리게 된다. 이 집중호우가 왜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걸까요? 보통은 이제 뭐 비라는 것은 자연 현상들은 다 예보가 가능하다라고 할 때 뭔가 보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네. 구름과 비를 떼어놓고 볼 수가 없을 텐데 대기 중에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형성되는 구름을 정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란운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많은 비가 오게 됩니다. 정란운이 크게 발달을 하면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인데 이럴 때는 이제 풍부한 이제 수증기 공급이 많다든지 혹은 뭐 따뜻한 공기가 있다든지 할 때 이렇게 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상 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비가 많이 내리게 되고요. 네. 따라서 이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있는 여름철 이럴 때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는 해안 부근이거나 산악 지형 보통 이제 공기가 모여들어서 위로 올라가기 좋은 지형이 되는 산악 지형에서 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장마철이 되면 장마 전선이다, 정체 전선이다 이런 전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네. 같아요. 성질이 다른 종류의 공기 덩어리들이 이렇게 둘이 부딪혀서 가만히 멈춰 있을 때를 보통 전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계면이 생길 때 지리적인 여건과 상관없이도 이런 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정란운은 수명이 그렇게 긴 구름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한 곳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비를 내리게 되는데 이런 거를 보통 소낙성 강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한 곳에 멈춰서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멈춰 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집중호우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 주변에 기상 조건이 좀 맞아진다면 원래는 수명이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 구름이지만 이것이 이제
생겼다가 없어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며칠간 계속 이런 강우가 이어지는 현상도 보이게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집중호우가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킨다라는 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침수입니다. 침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사실은 배수라는 거,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그 배수의 용량이라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게 되는데요. 네네. 보통은 우리가 뭐 총강수를 고려를 하고 혹은 이제 하루에 그 최대 강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지만 이 용량을 갑자기 벗어나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럴 때는 사실 기존에 있는 배수의 용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 낙엽이 쌓여 있다던가 쓰레기가 쌓여 있다던가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배수의 시설의 용량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마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배수구를 점검한다든지 해서 뭐 부유물질, 뭐 낙엽이나 쓰레기나 배수에 방해되는 물질들을 자주 제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쓰레기 금방 쌓이거든요. 담배꽁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주 이런 곳들을 좀 치워주시는 거 이런 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수 역류가 돼서 지하 시설이나 이런 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류 방지를 위한 뭐 방지판이라든가 모래주머니, 방수포 이런 것들 같이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들, 저지대라든지 반지하나 이런 곳들 경우에는 실내에서 물이 낮게라도 들어왔다 빠져나가게 되면 감전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센트라든지 이제 가전제품 조금 위치를 좀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비상약품이나 여분의 식수 같은 것들도 미리 갖춰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처 대피를 못한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해서 안타까운 사고를 접하기도 하는데 대피를 못했을 때 침수를 당하게 됐어요. 만났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내에 있을 때 이제 물이 차오르게 되면 이제 전기를 먼저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상층이나 옥상층으로 빠르게 대피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지대라든가 반지하라든지 이런 데 거주하시다가 뭐 이런 화를 당하시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요? 대피밖에는 정확한 해결책이 없다라고 보셔야 하고요. 이제 창문이나 발코니 이런 곳들 통해서 주변에 구조를 빠르게 요청하시고 지하에 있다면은 즉시 바깥으로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하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특히 요즘은 아파트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주거 관련해서 위험보다도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이제 이동 주차하시려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대에 관계없이 지하 주차장은 말 그대로 지하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문이 넓습니다. 출입구가 넓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었던 물이 당연히 지하로 낮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침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산 근처에 계신 분들은 또 산사태의 위험이 있잖아요. 이 산사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산사태의 경우에는 이제 물러진 땅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난 2, 3일 주변 이런 2, 3일 정도 지나면서 이제 아무래도 토양이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될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제 대피 장소도 확인을 해 두시고요. 기상특보가 발효된다고 한다면 대피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징후가 있다면은 조금 땅에서 진동음이 들린다거나 하는 것인데 이게 비가 올 때 잘 귀 기울여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상정보에 유념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는 이제 지자체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 이제 순식간에 이 도로에 물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들, 뭐 하수도라든지 배수 펌프장, 기반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되는 건
뭐 필수적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렇게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해서 감지 센서들을 설치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에 이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지자체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자체에서도 사전에 이런 구조적인 대책 마련하시지만 사실은 시민들의 협조가 없다면 이런 피해를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쌍방이 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나 기상청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통해서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동 요령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오송 참사도 한번 겪었기 때문에 특히나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중호우에 대해서 이제 장마철이 다음 주부터 우리 지역에도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 피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비 피해 없이 장마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선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1년 중에 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선조들은 장마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부터 비가 시작돼서 다음 주에 우리 지역에도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비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